11월입니다. 새로운 한 달 이제 시작합니다. 11월을 맞이하는 마음이 그다지 편치는 않으실 겁니다. 워낙에 8월부터 이어졌던 우리 증시의 하락 움직임, 11월이라고 또 반등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월간 증시 전망을 봤을 때 조금은 마음 편하게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워낙에 많이 하락한 상황 속에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 기술적인 기대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반등을 이끌어줄 만한 재료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1월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월 초부터 FOMC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 결정 이후에 그 행보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11월, 12월은 고질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늘상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과연 수급적으로 워낙에 큰 공백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변수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 꾸준한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핵심 뉴스 먼저 살펴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은 이 0.5% 안팎의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다우가 0.38%, S&P 500 0.6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48%가량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제는 기술적인 반등이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 탄력은 강하지는 않았고요.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은 이제 개별 종목분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종목별 희비가 다소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관망 분위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도 10월 장이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힘든 한 달이었는데요. 다우지수는 10월 달 1.4% 하락했고요. S&P 500은 2.2%, 그리고 나스닥은 2.8%가량 하락했습니다. 미증시도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3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8, 9, 10월까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미증시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 FOMC입니다. 아마 내일 이 시간쯤 되면은 FOMC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까지 금리 동결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상으로 97%가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멘트가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체적으로 파월 의장의 연설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경에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오후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경제지표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10월에 소비자 신뢰지수 나왔는데요. 102.6을 기록했습니다. 전달에 104.3보다는 하락했지만 예상치가 100이었습니다. 100은 상회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립변수 정도로 작용을 했고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실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화이자라든지 캐터필러 이 부진한 실적에 하락 움직임을 띄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증시 가운데서도 또 종목 하나, 엔비디아, 여기에도 관심 많으시죠? 미증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어찌 보면은 고래싸움의 새우가 엔비디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미국에서는 얼마 전 중국으로 이 첨단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 하위의 반도체까지 수출을 제재하는 안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됐던 것은 즉각적으로 발효를 하겠다 그러면서 유예기간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기존의 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도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금액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6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대규모의 계약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발동을 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칩을 사용하는 AI 컴퓨팅 시스템을 미국이라든지 혹은 기타 국가 고객에 다시 할당을 하고 추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수출 통제제는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회사 측에서는 그 영향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약 1%가량 간밤에도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부진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씩 확산되는 모습,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또 이란이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예멘의 반군까지 본격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멘의 반군, 이름이 후티라고 하는데요. 후티가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성명을 내놨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예멘 반군 후티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예멘군은 이스라엘의 도발이 멈출 때까지 이런 공격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강도 높게 계속 공격할 거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전 세계의 우려는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 분쟁 격화로 심각하게 불안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국제 유가 시장이라든지 방산주들 요즘 들어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에 크게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슈이니만큼 꾸준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국내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최근 핫 이슈죠. 김포가 경기도 김포시냐 서울시 김포시가 될 것이냐. 그렇다면은 김포시가 아니라 김포구가 될까요? 어떻게 좀 정해질지 이런 부분들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김포시를 이제 서울로 편입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의원 입법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과 경기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기현 당대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죠.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사 최대한 존중할 거고 또 인구 불균형 해소 메가시티 서울론도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표심잡기용이 아니냐 그리고 선거구 개편을 위한 꼼수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도 집값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거다. 총선론을 위한 카드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될지 계속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김포가 서울시에 포함될 경우에는 후속해서 하남이라든지 성남, 고양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시장에도 관련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 종목이 무슨 관계가 있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김포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포의 부동산 보유 업체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코아스가 그래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엑사이엔시, 코스나인, 그리고 양지이사, 코콤도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일회성 반응을 보여주면서 장 마감 즈음에는 차익 매물을 받아왔었는데 결국에는 강하게 이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도 있습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고민이 깊어지죠. 여러 가지 주주 친화책을 꺼내들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주가가 싸도 너무 싸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주 친화책, 자사주 매입이 꾸준히 발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어제 장마치고 나서 네이버가 이 3년간 매년 1%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이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각 대상 주식이 총 164만 491주로 발표가 됐는데요. 약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주주 서한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높은 자사주 비율이 자사주의 잠재적인 활용 목적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런 소각 결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이 자사주의 총 3%를 매년 약 1%씩 소각할 계획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사주 보유 비율을 5% 이내로 유지하려 한다. 회사 측에 이런 전반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가 됐습니다. 매년 3천억씩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 소각, 오늘장의 반응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만 있는 건 아닙니다. SK도 어제 장마치고 나서 발표했습니다. 시가총액의 1% 규모 1,200억 원 매입 및 소각을 하겠다.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달 들어서 이런 분위기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소각,
매각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실 텐데요. 이번 달에 미래에셋증권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자사주와 관련된 주주 친화책 내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키움증권 사실은 이번 조금은 다른 케이스로 분류가 되는데 영풍재지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에 연루가 되면서 주주 달래기용 카드다라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키움증권, 여기에다가 신한금융지주까지 자사주 취득 계획을 발표한 업체들이기도 합니다. 연이어서 나오는 이런 소식에 또 주가도 반응하는 만큼 관련된 종목 오늘장에도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함께 보시죠.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